카카오톡에 김효석을 검색해 주세요. 저랑 대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하루 1책, 매일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요, 독서 천재가 된 홍팀장이라는 책입니다. 책을 읽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죠. 지식을 얻기 위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는데요. 이 책은 말 그대로 성과를 얻기 위한 그런 책입니다. 실행력을 높인다는 거죠. 강기영 대표는 그런 면에서는 1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급 120만 원의 연봉에서 4억 원의 톱세일즈맨까지 올라가 봤고요. 또 현재는 최고의 자기경영가가 된 CEO 독서 멘토입니다. 30만 명의 삶을 기적으로 바꾼 독서 멘토. 그리고 3P 바인더라는 것을 개발해서 많은 분들의 목표 관리를 하는 데 도움을 줬고요. 자체도 이 독서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동안 저도 알고 있었던 부분들, 또 몰랐던 부분들이 잘 나와 있는데요. 왜 책을 읽어야 되는가라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하면 실행력을 높일 것인가, 또 기록관리 독서법, 또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목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적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깨알같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내 인생은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누구나 고민을 하죠. 이 책에 나오는 홍 팀장이라는 가상인물도 이 강경 대표와 계속 대화하면서 답을 찾아 나가고 있는데요. 성과를 내야 되는데 왜 책을 읽어야 되느냐? 난 지금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 독서가 뭐가 필요하냐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을 이 책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책으로 일주일에 30억 원을 벌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 책을 보면 실제로 가능하거든요. 네, 지금 말씀드리면 책을 안 보실 거니까. 그런 얘기도 또 있습니다. 책은 사실 읽기 힘들어요. 근데 그 습관화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눈을 뜨면 책을 읽자. 아침에 우리 눈 뜨면은 물 마시듯이 또는 커피 마시잖아요. 커피는 이제 각성 효과가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뇌를 깨워서 각성시키는데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억지로 커피를 마셔서 각성을 시키게 되니까 그게 중독이 된다. 그러느니 자연스럽게 우리 머리를 맑게 하는 것은 책을 읽는 거다. 단 1분이라도, 1분 정도는 시간을 낼 수 있잖아요. 1분이라도 책을 읽으면 커피를 마시는 것 이상으로 각성 효과가 있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저도 해보고 있는데요. 확실히 정신을 좀 차리게 돼요. 집중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요즘은 신문에도 보니까 질문을 잘하는 교육, 질문을 잘하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이슈가 됩니다. 저도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데요.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결정이 되잖아요. 해주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요. 질문의 중대함에 있습니다. 나한테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이게 안 풀릴까? 왜 부장은 나만 괴롭힐까? 팀원들은 왜 일할까? 이런 질문 말고요. 이런 질문 안 좋습니다. 부정적인 질문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삶의 수준이 바뀌게 되니까요. 자, 독서의 패러다임을 바꾸다라는 글이 또 있는데요. 읽고 돌아서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애써 읽었는데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나잖아요.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나 하고 책장을 보면 되게 많이 읽은 것 같은데 저 책에서 뭘 느꼈지라고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기존의 패러다임은 1분 동안 몇 페이지를 읽을 수 있는가에 속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요. 내용을 이해하고 내 것으로 얼마나 만들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해야 하는 거. 그러니까 골라 읽기. 책은 중요한 부분만 골라 읽어도 됩니다. 다 읽지 않아도 돼요. 또 깊이 읽기. 반복해서 자신에게 중요한 책은 한 번 읽고 또 읽고 덮지 말고 또 읽고 또 속도. 빨리 읽기. 이해와 깊이가 다져지면 속도는 저절로 빨라지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우리가 지식이 들어오면 뇌간 파충류의 뇌가 이제 지식 입력이 되는데 이 지식을 받아들일 때 과정이 이제 나중에 대뇌 변형기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학습이 되면서 가는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 책을 보면 죄송합니다. 괜히 읽어드렸네요. 이 책을 보면은 이제 근육을 키우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육을 키우는 방법은 꾸준히 반복적으로 운동을 했을 때 근육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을 무조건 내는 겁니다. 이게 따로 책을 읽기 위한 책상에 딱 앉아서 읽는 것만이 아니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 짬짬이 보게 됩니다. 뭐 버스를 기다리다가 뭐 엘리베이터 앞에서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이런 따투리 시간을 모으면 1시간이 돼요. 그럼 이제 근육이 생기겠죠. 일주일에 한 권씩 1년에 50권 사이클을 만드는 거예요. 1년에 50권 사이클이면 5년 뒤에 넘볼 수 없는 전문가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계획에 따라서 실행하는 독서는요,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은 물론이고 간접 경험까지 풍부하게 만들거든요. 단언하는데 하루에 1시간씩 독서해도 1년 안에 사내에서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지식이 아닌 지혜를 넣는 가장 빠른 방법도 여기 있어요. 실행력을 높이는 독서 솔루션 2 56페이지에 있는 글인데 평소에 책 읽기 습관이 안 된 사람이 처음부터 두꺼운 이론서 한 권을 독파하기는 어렵잖아요. 자, 1890년에 설립된 시카고 대학교는요, 1929년까지 별 볼 일 없는 대학으로 명맥을 유지하다가 로버트 허친스 박사가 총장이 되면서 모티머 J. 애들러 교수의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고전 100권을 의무적으로 읽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역할 모델을 발견하도록 했죠. 고전 속의 위대한 인물을 발견하고 학습하고 닮아가는 과정을 지향한 시카고 대학교는요, 89명, 2016 기준으로 89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해서 세계 최고의 명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북멘토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강규영 작가의 북멘토는 이렇게 써 있네요. 경영은 피터 드러커, 학습 조직은 피터 센게, 리더십은 존 맥스웰, 성공은 브라이언 트레이시, 습관은 찰스 두히거, 세일즈는 프랭크 베트거, 미래는 엘빈 토플러, 시간은 피터 드러커, 마케팅은 빌 비숍. 다 외국 사람만 있는 건 아니네요. 변화는 구본형, 통찰은 이어령, 인간관계 데일 카네기, 커리어는 리처드 몰스, 전략은 이순신, 창조와 혁신은 세종대왕, 재능은 데니얼 콜, 그리고 독서법은 모티머 애들러. 이렇게 북멘토를 정해놓네요. 물론 멘토라는 것은 쌍방향인데 뭐 이순신하고 세종대왕은 쌍방향이 아니지만 그들이 남겨온 업적, 그들의 이야기로 본인을 이제 바꿔나가는 거죠. 그래서 일권 일신행 윈윈 전략, 아니요 원원 전략이네요. 원원 전략. 종이 한 장과 붉은 펜 하나로 만드는 기적. 자꾸 기록을 하라는 거죠. 업무나 인간관계에 책을 적용을 해야 되고요. 읽고 어찌됐든 무조건 한 가지는 적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만 실행하면 되니까 집중력과 실행력이 샘솟죠. 습관이 되면 적용 가지수를 좀 더 늘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는 독서를 해야 된다. 기록하고 그리고 말하고, 저처럼 지금 말하고 있죠. 책을 갖고 그리고 2번만 해본 머리에 들어온다.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읽는 거 누가 듣는다고 생각하면 더 열심히 하게 되죠. 또 제 자신도 듣고 있고요. 자, 독서 사이클을 만드는 습관, 목적이 있는 독서를 해라. 무작정 읽지는 마라. 1년에 50권 사이클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머리를 깨우는 5분 틈새 독서. 이상하게 저도요, 이렇게 길에서 산책할 때 책을 읽으면 더 집중이 잘 되는 거 아세요? 버스 정류장, 버스 안에서 책 읽으면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입으로 말해보면 머리에 각인된다. 책의 여백을 그대로 주냐 마라. 깨달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실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책을 볼 수 없는 장소는 없다. 꼭 이제 각 잡고 닷에 잡고 책을 본다는 생각을 버리고요. 무조건 펼칠 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들고 다니라는 거죠. 펼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독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독서는 가성비 높은 개인 R&D 투자가 될 수 있고요. 몸과 솔리는 가장 즐거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독서는요, 단순히 읽기 활동이 아니에요. 100m 달리기 한번 볼까요? 준비 자세하고 달리기하고 몸풀기 과정 거치자. 책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 독서를 하고 그 다음에 독서를 하고 사후 독서 3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독서 근육이 몸에 단련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 독서는 연관성을 체크하고 3분 빠르게 훑어보고요. 사전에 체크합니다. 핵심 키워드를 뽑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독서를 하죠. 삼색 볼펜을 활용하는 거예요. 노란색 펜으로 밑줄 긋고 적용할 것을 체크하고요. 사후 독서는 평가하고 핵심 키워드 뽑고 적용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핵심 키워드 3개 뽑기를 다시 보면
행동 변화, 동기부여, 습관, 새로운 지식과 컨셉트는 어떤가? 이 책에만의 타고난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본 겁니다. 1부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자, 독서 천재가 된 홍 팀장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독서 천재가 된 홍 팀장 소개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기록을 해야 하는 이유는요. 물론 잊기 위해서,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겸손의 표시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기록을 잘해요. 부하 직원 중에 어떤 말을 하면 내내 고개만 끄덕이며 대답하는 사람하고 늘 손에 수첩을 들고 있다가 중요한 말을 받아 적는 사람을 보면 누가 더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종범의 수첩이 떠오르네요. 수첩 덕분에 지금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죠. 일단은 한 줄을 쓰는 겁니다. 구체적이고 긍정적으로 쓰는 거예요. 기록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종이 위에 기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쓰면 이루어지거든요. 종이 위에 소원을 쓰고 이루어진 사례 너무 많아서요. 일일이 열거할 수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헬리어트 앤 클라우저가 쓴 책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에서도요. 다양한 사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배우 짐 캐리잖아요. 짐 캐리. 이 친구는 종이 한 장에 자기 앞으로 $10,000,000짜리 출연료를 지급하는 가짜 수표를 씁니다. 지급 연한은 5년 후 추수감사절이고요. 짐 캐리는 그 수표를 낡은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꺼내서 들여다봤어요. 그럴 때마다 용기가 다시 샘솟곤 했죠. 그리고 5년 후에 그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정말 $10,000,000가 들어왔을까요? 그 이상이었습니다. 덤앤더머, 배트맨 포에버 등의 영화로 $1,700,000,000의 출연료를 받게 됐으니까요. 저도 그래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요즘 90일 성공 플래너라는 걸 배워가지고 열심히 쓰고 있어요. 여기는 나의 드림 해서 50번, 100번씩 쓰게 돼 있거든요. 내 꿈을 그러니까 매일 쓰는 거예요. 매일 계속 50번, 100번씩 쓰게 되니까 각인이 돼요. 쓰면 각인이 됩니다. 근데 한 번 써서는 안 되고 쓴 걸 자꾸 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자, 수천 개 럭비공을 한데 모으는 방법이라는 제목이 있대요. 수천 개 럭비공을 한데 모으는 방법?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럭비공 같이 튀는 생각을 아이디어로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을 하면서 책을 읽으면 생각의 갈피를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생각의 갈피를 잡는다. 그러니까 실행력을 높이는 독서 솔루션 소개해드리면 눈으로 보고 손으로 읽는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읽으면 집중력이 뛰어나진다. 또 노란색 연필과 삼색 볼펜으로 줄을 긋는 방법. 또 기억에 남는 내용, 보고 깨달은 내용, 적용할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본깨적이라고 하는데요. 보고 깨닫고 그리고 적용할 것, 본깨적. 체크박스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적용할 때 했으면 진행 중이면 사선 그리고 적용했으면 X 표시를 하는 거죠. 또 귀접기 나중에 중요한 내용을 다시 보고 싶을 경우에는 이렇게 귀를 접는 거죠. 포스트잇을 붙여서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책장에 오래도록 꽂아두거나 여러 차례 읽을 경우에 떨어져 버려서 중요한 메시지를 놓쳐버리는 수도 있거든요. 귀접기를 하면 일부러 접힌 부분을 펼치지 않는 한 잊혀질 리가 없죠. 한 번 접는 것도 있고 두 번 접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나 적용할 점이 있으면 나중에 반드시 봐야 될 것을 접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안쪽으로 한 번 접고 매우 중요한 것은 다시 한 번 바깥쪽으로 접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접게 하는 겁니다. 책의 뒷장 이용하기. 책을 다 읽으려면 책의 맨 뒷장 빈 페이지를 활용해서 읽은 날짜, 대독 날짜, 소감 등을 기록합니다. 이 간단한 메모만으로도 오랜 시간 후에 책을 다시 볼 때 처음 그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깨끗하게 읽지 마라. 기록하면 내 것이 된다. 책의 여백은 당신의 공간이다. 책과 대화하기 위해서 책의
내 생각을 많이 적으면요. 적을수록 좋습니다. 내가 적은 것이 많을수록 나와 대화를 많이 한 책이기 때문이죠. 독서는요. 사람을 만드는 것과 닮아 있습니다. 음, 책을 내 것으로 만드는 4단계 실천법. 책을 읽고 핵심 키워드 3개를 뽑습니다. 마음에 남는 내용을 책에 표시해요. 내가 깨닫고 적용할 것을 책에 여백해 줬습니다. 또 깨달은 것을 삶에 적용하는 거죠. 근데 뭐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볼 만하죠. 핵심 키워드 3개를 뽑고 마음에 남는 내용을 책에 표시하고 깨닫고 적용할 것을 책에 여백해 줬고 또 깨달은 것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도움이 되겠습니다. 메타인지 이론, 기록이 독서의 인지작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메타인지란 건요, 인지적 처리 과정, 학습에서 스스로 통제하고 조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팀장인 나는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회의 전에 생각을 합니다. 앞에 메모를 하자. 하지만 좋을지도 모르니까 회의 들어가기 전에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게 낫겠어.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메타인지를 사용한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활동이나 생각을 인지한 것이기 때문이죠.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커피를 마시는 것을 선택했다면 잠들어 버릴 수 있는 가능성에 자신의 주의력을 조절했다는 뜻이고요. 이러한 능력이 뛰어난 팀장은 그렇지 않은 팀장보다 더 높은 성취 결과를 보입니다. 바꿔 말하면 메타인지적 특징을 많이 보이는 팀장은 그렇지 않은 팀장보다 더 많이 연구하고 결과에 대한 동기를 얻게 돼서 높은 성취도를 보여주게 되겠죠. 독서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더 잘 읽기 위해서 밑줄을 긋고 메모를 하면서 읽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효과적인 방법이 되거든요. 책을 읽기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면 어떻게 하면 더 잘 읽을 수 있을지 자신만의 독서법을 고민하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독서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성장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할까? 16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버드에는 1000개가 넘는 강의가 있고요. 100가지 이상의 과외 활동이 있다고 합니다. 꼭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해선 시간 관리가 필수겠죠? 그래서 하버드 1학년생에게 가장 중요한 일도 시간을 관리하는 법을 익히는 거라 그래요. 당장 과제를 내는 일부터 적용이 되죠. 공부에 필요한 시간에 견적이 나와야 다른 활동도 맞출 수 있으니까요. 가령 A 과목을 선택했다면 읽어야 하는 책의 분량을 파악하고 케이스 스터디에 걸리는 시간과 리포트를 작성하는 시간 등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일주일 동안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수업을 따라갈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시간 관리를 포함해서 철저한 자기관리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버드의 힘이네요. 괜히 경쟁력이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원의 리처드 라이트 교수는요. 하버드 수재 1600명의 공부법이라는 주제로 16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과외 활동도 열심히 하는 모든 면에서 성공적인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조사했더니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성취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대화할 때 시간이라는 단어를 자주 썼고요. 그렇지 못한 학생은 아예 시간 개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공부 방법보다 더 시급하게 익혀야 할 것은 효과적인 시간 관리법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죠. 공부를 업무로 바꿔서 말하면 조직 안에서 성과를 낼 때 가장 첫 번째 염두에 둘 것이 무엇인지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팀장이 써야 될 시간과 버려야 될 시간에 대해서 이 글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릴게요. 강규형 님이 지으신 독서천재가 된 홍팀장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독서천재가 된 홍팀장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강규형 대표와 또 홍팀장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책을 만들어서 옆에서 이렇게 엿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아, 그렇구나 라는 공감도 되면서 재밌게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세계 1% 전략가의 시간관리법이라는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6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요,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습관, 어떤 습관? 좋은 습관, 그걸 또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좋은 습관은 따로 고민하거나 생각할 시간을 안 내도 되기 때문에요. 그만큼 하는 일을 단축시켜주죠. 아침에 양치질을 할 때마다 이빨을 닦아야 하나 말아야 되나 어떤 치약을 써야 해야 되나 헹구는 물은 생수로 할까 수돗물로 할까 이런 고민 안 하시잖아요. 그냥 눈뜨면 자동적으로 하죠. 식사하면 칫솔질 하고요. 양치질을 하고 한 3분 정도 걸립니다. 이걸 매일 아침 고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3시간도 부족할 수도 있겠죠. 시간 관리 전략을 짤 때는요. 그 일에 들인 총 시간이 아니라 한 번에 쓰는 시간을 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쓸 수 있는 몇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10분, 20분씩 나누지 말고 덩어리로 집중을 하는 거예요. 171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통째로 확보하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가령 토요일 하루 전체를 사용할 수 있겠죠? 또는 월, 수, 금, 오전은 중요한 것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화목은 출근 전에 휴대전화를 꺼두고 소재에서 일하거나 출근을 일찍 해서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일해도 좋겠고요. 회의, 검토 이런 일상적인 업무는 일주일에 2번 정해진 요일에 하고요. 통째로 시간을 쓴다는 건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 시간을 말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자유재량 시간을 통합하는 일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해받지 않는 연속적인 시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업무 성과는 달라지거든요. 근무 시간에 5분의 1이라도 해도 통으로만 쓸 수 있다면 중요한 일을 하기에는 충분하니까요. 하루 근무 시간에 5분의 4를 쓰더라도 여기에 10분, 여기 30분 하는 식으로 잘게 쪼개 쓴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우선순위 시간관리법을 소개합니다. 4사분면 위에 업무를 나누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 연습을 해보는 거죠. 십자가를 딱 긋고요. 4사분면 왼쪽 위. 이게 이제 매트릭스라 그러는데, 일단 긴급한 거가 이제 X축이에요. Y축. 그리고 중요한 게 X축이에요. 긴급하고 중요한 건 1사분면이죠. 무조건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문제는 긴급한데 중요하잖아요. 긴급한데 중요하잖아요. 이거는요. 내가 할 게 아니라 위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위임을 해버리는 겁니다. 네가 대신해. 왜 급하니까. 근데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거는 하지 말아야 될 거죠. 버려야 될 시간이고요. 중요한데 급하지 않아요. 중요한데 급하지 않아요. 이건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기간을 정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일을 나눠보는 겁니다. 급한 건지 중요한 건지. 그래서 예를 들면 A는 급한 거, B는 보통, C는 안 급한 거, 그다음에 1 중요한 거, 2 보통, 3 급하지 않은 거,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방법도 있겠죠. 우선순위가 높은 일에는 이 각용대표 항상 네모박스로 표시를 해줘요. 일종의 체크박스인데요. 그리고 이 체크박스는 항상 나에게 말을 겁니다. 저 먼저 처리해주세요. 이런 좋은 방법을 써봐야 되겠습니다. 자, 독서 솔루션 7. 속독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얘기를 해요. 속독은 효과가 없다. 저도 속독법 배워봤는데 그것보다 그냥 책을 잡았을 때 3분 안에 한 권을 스캔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거 속독이 아니라 이게 이런 책이구나 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3분 정도면 표지 보고 저자 소개 보고 목차 쭉 보고 페이지 쭉 한번 넘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길게 해봐야 길어봐야 5분 정도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나중에 천천히 보는 겁니다. 저도 이 책을 지금 4번째 보고 있는 거예요. 녹음하는 거는. 처음에 그냥 후딱 보고 조금 보다가 군데군데 보다가 관심 없는 거 넘어가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독서는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뇌로 하는 대화다라고 그래요. 도서 목록만 늘리는 독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1000권, 10,000권을 읽어도 눈으로만 읽고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지 못했다면 그건 그냥 글자를 구경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강 대표는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 강조를 합니다. 자, 시간이 없을 때는요, 그냥 후루룩 책을 보는 거예요. 후루룩. 도서관 가서든지 후루룩 한번 보는 거죠. 1부는 라면 있는 시간 3분의 책 보기네요. 1부는 앞표지에 이제 컨셉 봅니다. 느낌, 주요 메시지를 보죠. 뒷페이지에는 책의 요약, 추천사 등을 보게 되고요. 또 1분 정도, 나머지 1부는 이제 프롤로그, 책을 읽기 전에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에필로그, 책을 마무리하는 매듭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보는데 마지막 1분은 목차입니다. 책의 맥을 잡아준 지도, 전개 방식, 책의 구조를 알 수 있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머리가 맑아지는 아침 독서가 있는데요. 저도 이걸 보고 실천을 했습니다. 아침 5시 독서의 기적 3시간을 확보하라. 5시 정도는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일찍 일어나진 않고 저는 아침형 인간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해봤는데 죽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어쨌든 그게 힘들다면 이 책은 딱 1시간만 먼저 하루를 시작해 보래요. 단지 아침에 1시간만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좀 일찍 자야죠. 그러니까 밤에 뻘짓하지 말고 어쨌든 저는 잠을 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6시간 자거든요. 늘 졸려요. 한 7시간은 자야 되는데 눈이 떠져. 어떻게 해요? 눈이 떠져가지고 깊이 못 자나. 자, 독서 효과를 높이는 3배로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리뷰, 빠르게 다시 읽기, 그다음에 초록, 필요한 내용을 옮겨 적기, 또 산책, 책만큼 중요한 산책. 책을 읽은 후에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산책을 해보는 거예요.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천천히 걷다 보면은 내면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에 담겨서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중국의 정치가이자 학자인 구양수는요, 3다를 말했대요. 다독, 다작, 다상량. 많이 읽고, 많이 쓰고, 그리고 많이 생각하라는 거죠. 평가 분류하기. 책을 읽고 난 후에 책의 점수를 매겨봅니다. 자신만의 기준으로 평가를 해보는 거죠. 평가를 많이 할수록 자신만의 평가 기준이 생기고 좋은 책에 대한 관점이 생깁니다. 책을 읽고 난 후에 핵심 키워드 3개를 뽑는 거예요. 책을 읽기 전에 뽑아봤던 핵심 키워드 3개와 비교, 평가해봅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생각과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핵심 키워드의 변화가 있는지 평가 검토해봅니다. 그 책에서 내 삶에 적용시켜야 할 핵심 3가지는 무엇일까? 독서 천재가 된 홍 팀장, 실행력을 높이는 기적의 독서 솔루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독서 천재가 된 홍 팀장 읽고 있습니다. 4부예요. 긍정의 힘을 기르는 하루 목표 관리. 긍정의 스위치를 켜라. 라는 제목입니다. 목숨까지 좌우하는 목표 관리라고 썼네요. 우리가 목적지가 있고 사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있죠. 그 얘기를 쓴 겁니다. 목표가 분명한 한 권 독서, 100권 다독 부럽지 않다. 한 달에 한 권 읽던 당신 1년에 50권 프로젝트부터 해보자. 일주일에 한 권씩 읽으면 50권이 되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읽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 주제와 주요 내용을 파악해서 그것을 기존의 지식과 연결시켜야 자신만의 인사이트가 생기게 되죠. 목표가 분명하다면 10,000권도 가뿐하다. 와우. 독서 목표가 필요한 이유는요. 독서를 시작한다면 목표를 세고 시작해야 됩니다. 목표의 목적에 맞게 독서의 목표가 설정되는 것은 변화하고 성장하는 나침반이 돼주잖아요. 목표를 설정할 때는 자신의 수준보다 조금 높게 잡을 것을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 3,000권을 잡고 앞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60년 남았다면 매년 50권, 매월 4권을 읽는 거예요. 3,000권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느껴지지만 매주 한 권씩 책을 읽는 습관은 실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려면 다이어리에 책을 뭘 읽고 있는지를 써야 됩니다. 얼마큼 읽고 있는지를 써야 되죠. 경영 전략, 마케팅, 리더십, 자기계발 등 한쪽 분야에 치우치지 않게 자신만의 석가를 만드는 거예요. 이 인생에 교훈을 준 영역별 별표 5개 책을 꽂아두고
평생의 보물로 간직하고 읽고 또 읽는 거예요. 한쪽 분야에만 치우치지 않는 자신만의 서재를 만들었다면요. 한 걸음 더 발전시켜 봅니다. 미래 책장을, 현재 책장과 미래 책장을 나누어서 책을 분류해 보는 거예요. 현재 책장에는 현 팀장급 업무와 자기 개발에 맞는 책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미래 책장에는 수준 높은 대화가 필요할 때 읽는 책, CEO 등 중책의 자리와 깊이를 헤아려 보는 책, 경영, 재무 등 미래를 대비한 책들로 구성해 보는 겁니다. 미리미리. 목표 없는 독서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다. 독서에 나침반을 달아라 라는 말을 해요. 책이라는 망명대에서 가능성이라는 금덩어리를 발견하는 것은 오로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책에 나침반을 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이 분명한 독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많은 책 속에서 방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중장기 목표를 세우는 거죠. 팀장이 되기 전에는 팀장이 되는 것이 목표였을 거예요. 팀장이 된 후에는 좋은 팀장이 돼서 팀원들의 역할 모델이 되고 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성과를 만들고 업무 효능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룬 후에는 뭐 할까요? 무엇을 하는 것, 무엇이 되는 것이 정말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음, 제대로 읽으면 제대로 사고해야 되죠. 목표를 스마트하게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되고요. 목표는 실현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결과 중심적이고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30일 안에 하겠다. 90일 안에 하겠다. 아, 몇 권을 읽을 것이다. 라는 목표를 정하는 거죠. 책궁합이 맞는 독서법이 있어요. 책마다 알맞은 독서법이 있습니다. 한식을 먹을 때는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하고 특히 우리는 이제 국물이 있는 음식이 많으니까요. 양식을 먹을 때는 칼이나 포크를 사용하잖아요. 그것처럼 영혼의 양식인 책을 섭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음미해야 하는 책은 한 구절도 몇 번씩 반복해서 읽으면서 내용을 축제해야 되고요. 반면에 핵심만 파악하면 되는 책은 속독을 하거나 목차만 확인해도 됩니다. 이랜디의 박성수 회장의 독서법을 알려드립니다. 책은 호기심이 떨어지기 전 3일 이내에 끝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 정도에서 접힌 책 영원히 읽지 못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 감수성이 쇠퇴하기 전에 비로소 되도록 40대 이전에 많은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 뒤엔 읽어도 충격적인 내용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고 새로운 지식을 배워도 실행하게 않게 됩니다. 3. 좋은 책은 경쟁자가 읽지 않았으면 하는 책이고 지적 자극 때문에 좋은 질문을 떠오르게 합니다. 뉴욕타임즈, 비즈니스 위크에 소개되는 베스트셀러는 거의 좋은 책일 때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좋은 책이 안 팔리고 있습니다. 좋은 책이라고 생각되면 지금 당장 안 읽더라도 사두기를 원합니다. 사실 초판만 인쇄될 경우 구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4. 책을 읽다가 빨간 줄로 밑줄을 그어 놓을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책 컨셉트에 대한 정의와 좋은 질문입니다. 반드시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피터 드러커의 책에서 읽는 경영자를 위한 좋은 질문 한 가지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이 할 수 없고 나만이 할 수 있으며 그것을 실행하면 장기적으로 회사에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5. 읽을 시간은 항상 있습니다. 점심을 15분만 동안 먹고 45분 동안 매일 책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책을 10시간 걸 읽는 느림보보다 1년에 25권 읽게 됩니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독서 플랜 가이드인데요. 주제별 독서 플랜을 세우는 거예요. 주제별 독서란 자신의 전문 분야 혹은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독서를 말하는 겁니다. 각 주제에 대해서 목표 권수를 잡거나 목표 기한을 두어서 진행할 수 있죠. 주제별 독서를 시작할 때는요. 각 주제들에 대한 좋은 책들의 추천 리스트들을 사전에 많이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거나 스크랩 두는 거예요. 한 군데에 모아두면 나중에 관련 업무를 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평생 독서 플랜. 평생 독서 플랜이란 살아있는 기간 동안의 독서 계획을 세우는 건데요. 평생 독서 계획을 세우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동기부여는 물론이고 현재 삶에도 동기부여가 됩니다. 평생 계획을 쪼개서 연간 독서 계획, 월간 독서 계획, 주간 독서 계획으로 세워봅니다. 이때 평생 독서 계획은 장기적인 목표와 균형 있는 독서를 위한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꾸준히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수정하여 나갈 것을 권합니다. 얼라이먼트를 실행하라. 중심을 잃지 않는 피라미드 독서. 이런 이야기들. 독서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미션, 비전, 평생 계획인 단기 목표, 중기 목표 형태로 브레이크 다운을 해야 되고요. 이것을 다시 연간 계획 형태인 단기 목표로 나누고 월간, 주간, 일간 계획 형태 플랜으로 세분화시킬 때 제대로 된 목표 관리 구조를 완성했다고 할 수 있죠. 다소 부족했더라도 자신을 질책하거나 자책하거나 성격 탓으로 돌리지 말고요.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죠. 목표는 성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읽자마자 적용하는 지식관리 독서법. 읽자마자 적용하는 지식관리 독서법. 책을 뚫을 기세로 깨달음을 얻어라. 야, 저자의 관점에서 인상 깊은 문장과 키워드를 중심으로 책을 봐요. 다음에는 나의 입장에서 깨달은 것이나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개인과 조직의 분야에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되고요. 본계적이라고 합니다. 이걸 본계적. 앞으로 새로운 발명이 아니라 결합하고 연합하는 데 기회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식에도 무엇을 연결시키느냐에 따라서 획기적인 것이 될 수 있겠죠. 여러 책에 담겨있는 지식을 노트에 정리해서 그것을 바인딩하는 겁니다. 지식 노트는 남이 만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내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많은 책에서 한 권 고르는 방법을 여기 써놨네요. 282페이지. 권수 늘리기는 하수의 책 읽기다. 추천 도서 리스트. 주변 사람 중에서 독서에 조예가 깊은 지인이 추천해주는 독서 리스트, 각 단체 및 대학 또는 기업의 추천 도서 리스트, 책 속에서 언급한 참고서적 등 책 속의 책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이 중에서 현재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선택합니다. 또 신문 광고를 스크랩하는 거고요. 서평이나 북칼럼을 또 보고요.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 특히 해외 베스트셀러가 번역됐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고전이란 100년 이상 읽히며 책의 영향력과 권위가 인정된 책이죠. 각 분야별 고전은 무조건 신뢰해도 좋습니다. 자, 정기적인 서점 방문, 서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면 요즘 트렌드는 어떤지, 사람들이 어떤 책을 읽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0년 이상 전문가로 롱런하는 내공독서법. 보통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10년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요. 이것을 3년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추천하는 좋은 책을 읽는 거예요. 한 권의 좋은 책은 평범한 책 100권을 압축한 효과가 있습니다. 추천한 사람은 100권 이상을 보고 난 후에 한 권을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행력을 10만 배 높이는 방법. 승부사의 전략은 디테일에서 태어난다. 지식 노트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만들려고 하다가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지칠 수가 있거든요. 흐름을 꿰뚫는 지식 정리, 독서의 지식화가 필요한 이후, 지식 노트 만들기, 또 독서의 DNA 만드는 방법 등을 이 책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책 뒤에 보면요, 좋은 게 인생을 완성하는 블루북 리스트에서 각 분야별로 추천 도서들이 있어요. 이것만 다 봐도 되겠는데요. 제가 집에 있는 책을 좀 동그라미를 쳐봤더니 그래도 좀 있어요. 다행히 없는 것도 있고 좀 구입해서 소장할 만한 책들이 있어서 우선 있는 책부터 다시 한번 봐야겠고요. 책을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독서 천재가 된 홍 팀장 꼭 보셔서 이방 책을 읽는 거 효율적으로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책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석의 하루 일책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눌러주세요. 그럼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